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잘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통장에 꽤 여유가 있는데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주려고 혹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의 속마음이 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쓰는 마음이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돈을 갖고도 쓰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나 자신도 그 속마음 안에 머물고 있진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70대가 되면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의 70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엔 먹을 게 부족했고 입을 옷도 귀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절약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아라, 아껴라라는 말이 몸에 밴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십 년이다 보니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진 거죠. 마음속에는 지금 이걸 쓰면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원칙처럼 남아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여행 같은 지출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죄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절약이 몸에 밴 세대이기 때문에 소비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가격표 먼저 보고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자식이 사줘도 됐어, 안 써도 되라고 거절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아끼는데 익숙해진 삶,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평생의 습관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입니다. 이 세대에게 사치는 단순히 비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필요 이상으로 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에겐 평범한 외식도 이들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이웃이나 친척의 눈치를 보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저 집은 늙어서도 돈 쓰고 다니네 같은 말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쓰고 싶어도 체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면 안 되고 돋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숨기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괜히 사치하다가 흉 안 보일까 하는 걱정이 지갑을 막습니다. 실제로 돈을 썼다가 후회하거나 괜히 마음 쓰였던 경험이 남아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은 세월이 만든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여유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절약은 원래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나치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걸 사서 얼마나 쓸 수 있나, 더 싼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고민이 반복되면 결국 안 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 가도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거죠. 문제는 그 습관이 필요할 때조차 지출을 막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나 약값조차 아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절약을 넘어 두려움이 된 겁니다.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쌓이는데 삶의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절약이 복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버릇이 된 절약이 내 삶을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건강하던 분도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면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는 이런 불안이 더 커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참 아이러니한 마음입니다. 지금 써도 될까? 조금만 더 아끼자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불안한 마음이 돈을 꽉 쥐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갖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라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대신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습관만 남고 쓰는 법은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소비보다 절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존 불안은 돈보다도 마음을 더 꽉 막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병입니다. 아플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병을 감당할 비용이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끝이 아니라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약가, 교통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강해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절약하고 돈을 아껴두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병원에 돈을 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리 대비해 두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는 보험을 들지만 누군가는 그 보험료조차 아까워하죠. 결국 모든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되지라는 말보다 돈이 있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써도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도 월급 들어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젠 쓰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통장을 보며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연금이나 자식 용돈이 있더라도 마음이 든든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출이 무서워지는 거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는 것조차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또 줄었네 하는 마음이 들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원도 미루고 외출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고 난 뒤에 남는 빈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수입이 없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소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따라오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기보단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안심하곤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수입이 없다는 현실은
소비 자체를 두려운 일로 만들고 맙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을 걱정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했어도 마음만은 아직 어린애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어질 때 내가 도와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은 돈을 당장 쓰는 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지죠. 내가 쓰는 순간 자식이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혹시 모를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죠. 자식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괜찮아도 괜찮지 않을까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비해두고 싶은 거죠. 결국 혹시를 위한 마음이 현재의 소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요즘은 손주를 생각하며 돈을 모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자식보다 손주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분들도 많죠. 손주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외식 한 번도 줄이면서도 손주에겐 기꺼이 용돈을 줍니다. 반찬도 아끼면서 손주 옷은 제일 좋은 걸 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주를 위한 돈은 별도로 모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자식이 어려운 거야 알아서 하겠지만 손주까지 힘들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손주가 자라서 무언가 필요할 때 이거 할머니가 준비했단다 하고 주고 싶은 거죠. 그 장면 하나 떠올리며 오늘도 지출을 멈추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한 돈보다 손주를 위한 돈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그 돈은 사랑의 표현이고 기억으로 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가진 건 다 자식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부모 세대에겐 하나의 믿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쓰는 건 미루고 자식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내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쓸 자격이 있음에도 자식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자신을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와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괜찮아, 난 됐어라는 말 속엔 그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괜찮다는데도 본인은 여전히 책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써야 하는 사랑이죠. 결국 내 돈은 자식 거라는 마음이 소비를 멈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엔 조금만 아껴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외식을 즐기지만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이면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즐기는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섭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고
없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정도는 쓰셔도 돼요라고 말해도 쉽게 못 믿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뭔가 허투루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이 보면 흉볼까 걱정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소비는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아끼는 법만 배운 채 살아오신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지금까지도 소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건 잘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지출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옷은 잘 사면서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도 있죠.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늘 자신을 뒷순위로 밀어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지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 선물 하나 사는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여행도 외식도 치장도 나에겐 사치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을 아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소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즐거움을 느끼는 법도 모르죠. 심지어 병원 진료비조차 미루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뭘 해주면 고맙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나는 돈 쓸 만큼의 가치는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소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쓰는 돈이야말로 삶을 더 밝게 만드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자신을 위한 소비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나를 위한 작은 지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겐 소비는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썼나 아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물건을 사놓고도 며칠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를 한 뒤의 만족보다 걱정이 더 크게 남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르신 세대는 소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일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뭘 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후회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소비를 점점 더 멀게 만들죠. 기쁨이 아닌 불안을 남기는 소비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쓰는 편이 편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러 자주 나갔지만 지금은 병원이나 시장 외에는 특별히 나갈 일이 잘 없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쓸 일도 확 줄어듭니다. 소비는 대부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입을 옷도 신발도 심지어 외식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없는 게 익숙해지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 굳이 지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뭐라도 사세요 해도 쓸 데가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외출을 줄이게 되는 건 몸이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혹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외출해봤자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도 들죠. 결국 외출과 소비는 함께 줄고 생활도 단조로워집니다. 돈은 안 쓰게 되지만 삶의 활력도 같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데가 없다는 말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동창 모임, 교회나 성당 모임 등으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임이 끊기면 그만큼 소비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모임이 줄어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잠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모임이 없으니 외출도 줄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사라집니다. 또 활동이 줄어드니 필요한 물건도 줄어들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생활의 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쓰는 일이 귀찮아지기도 하죠. 마트에 가는 것도 약국에 들르는 것도 나중에 하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지출이 사람을 안 만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돈이 필요 없는 생활이 아니라 돈 쓸 일이 없는 생활로 바뀐 거죠.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소비할 기회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걸, 오래 쓰는 걸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물건을 써보고 바꿔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호기심보다 익숙함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늘 비슷한 식단으로 굳어지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도 잘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먹고 간단히 입고 간단히 생활하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는데도 관심이 줄어들고 가격보다는 익숙함이 중요해집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찻잔, 옷까지 전부 몇 년씩 같은 걸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일이 없고 굳이 바꾸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소비도 따라 단순해지는 거죠. 돈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진 삶인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상이 익숙해지면 지출 없는 삶이 당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돈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걸로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정감이 있으면 불안도 줄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순간 오히려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쓴 만큼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도 기쁘기보다는 괜히 썼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반대로 안 쓰고 그대로 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쓸 일은 나중에 오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결국 지출을 멈추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돈이 내 안전벨트 같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버팀목입니다. 누군가에겐 그 돈이 자산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일종의 심리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지출보다 보유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겨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돈을 쓰고 나면 후회가 크게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비든 지나고 나면 안 써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걸 샀지? 그 돈이면 딴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책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소비 자체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만족을 중시하지만 어르신 세대는 나중의 후회를 더 의식합니다. 돈을 써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남는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즐거움보다 걱정과 반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이 아닌 스트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지출 자체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지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돈도 내 것이라기보다 남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자식 학비, 집, 생활비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써오셨죠. 그래서 이제 남은 돈도 자식에게 돌아갈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본인을 위한 소비는 자꾸 뒷전이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쓰기보단 남겨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돈이라는 인식이 잘 자리 잡지 않다 보니 어떤 걸 사도 이건 내 몫이 아닌데라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자식들이 좀 쓰세요라고 해도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온 분일수록 자기 몫을 쓰는데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헌신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본인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마음은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됐어라는 말 뒤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마음은 나보단 가족이라는 사랑의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 많아도 쓰지 않는 어르신들의 마음, 단순히 아끼는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느껴지셨을 겁니다. 평생 배운 절약 습관, 자식과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 마음, 수입 없는 노년의 불안, 그리고 쓰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까지 결국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오늘부터 나를 위한 지출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간식 하나, 따뜻한 옷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 내 삶에 온기를 더해줄 그런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결국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쉽게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와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를 위해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70대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노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은퇴 자금을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커지고 자녀 지원에 손주들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70대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70대 이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대비가 철저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파산까지 가게 된 걸까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재정 계획,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써도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어느새 한 달 생활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이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차, 큰일 났다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하던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70대가 되면 삶의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이 예상보다 더 오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사용하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며 소비하다가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의 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80대, 90대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 10년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돈을 조금 더 쓰고 80대 이후에는 의료비를 고려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병원비가 70대 이후에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비가 증가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수술이나 입원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은퇴 후 의료비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고려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리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70대 이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예전에는 적절했던 생활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비, 공과금, 관리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가전제품 교체, 이동수단 유지비 같은 것들이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미리 고려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은퇴 후 초반에는 돈을 여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았던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행, 취미 생활, 새로운 경험 등에 많은 돈을 쓰다가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은퇴 초반에는 생활비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새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이나 저축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5번째,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는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돈을 절제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번째, 미리 예산을 세우고 월별, 연간 지출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예상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자녀나 손주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지출이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집 장만을 도와주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 비용 등을 부담하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실직했거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다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돕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녀를 도우려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을 돕더라도 자신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하되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 상품이나 사업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은퇴 자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돈을 걸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확실해 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 올인하면 실패할 경우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며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노후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소규모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활용한 수공예품 판매, 글쓰기, 강의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 홈베이킹, 텃밭 농산물 판매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은퇴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를 미리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세,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과 외식비, 여행비 같은 변동 지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추가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을 가입해두면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 항목을 점검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잡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멤버십 등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외식비와 유흥비를 조절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꼭 필요한 모임만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 시장이나 할인 마트를 이용해 장을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 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선물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명절 선물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현재 자산과 연금,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 지출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 돈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지출을 미리 정해두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이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동 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 외식비, 선물비, 취미 활동비, 여행비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정 지출을 먼저 확인하고 변동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동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예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면 소비 습관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 지원도 부모님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비, 교복비, 과외비 등을 대신 부담하면서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손주를 위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여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면 자녀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종이 가계부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소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씩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면 은퇴 자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 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투자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상의하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한 소비보다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행, 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에 투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나 손주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 본인의 삶을 위한 소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취미와 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미술,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적절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이제까지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모르고 있거나 자녀 지원과 소비 습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또한 위험한 투자에 속지 않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돈 관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노후 재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